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온 가족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차례를 지내고 일찍 귀성에 나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침부터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고속도로 정체는 시작이 됐나요? 네, 지금 시간이 추석 차례를 지내거나 준비할 시간쯤으로 보이는데요. 이른 아침 출발한 귀양 차량이 고속도로로 몰리고 이송 차량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나들목 4km 구간, 중앙고속도로 대간 분기점에서 신대구 고속도로 상동 1터널까지 4km에 걸쳐 차가 막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주요 고속도로인 남해고속도로에 부산과 순천 양방향 모두 차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은 98만 대가 오늘 하루 경남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성묘객이 도심 내외곽으로 몰려 공동묘원 인근에서도 큰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늦어도 밤 10시면 고속도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로 쉬는 날이 이틀 더 여유가 있어 귀성 차량이 분산돼 늦은 밤까지 정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88만 8천 대,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평소 주말 수준인 6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문중의 공동 재산을 살 때는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 문중 땅을 사려다 돈만 수억 원을 날리고 결국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황당한 사연이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52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공장을 짓기 위해 함안의 한 야산 3만 제곱미터를 13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함안조 씨 모 당파의 문중 소유였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1억 3천만 원. 미리 공장 인허가를 내기 위해 문중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려면 문중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원 등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급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먼데서 보니까 이분들 차고에 챙겨줘야 된다. 식대도 제가 계산을 하고. 문중 임원들을 잘 안다는 군의원 출신 김모 씨에게 건너간 게 1억 4천만 원. 한 달 뒤 문중 이사 조모 씨에게도 직접 8천만 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문중 이사이자 군의원 출신 조모 씨에게도 수시로 돈을 건넸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돈이 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 4명 안에 거의 한 3천만 원씩을 다 줘가지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다 정리를 해줬어요. 계약이 됐다 아닙니까? 김 씨는 토지 사용 승낙서 때문에 땅을 사려던 돈까지 써버린 상황. 그러나 김 씨는 결국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받지 못했고 문중은 지난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임원들이 바뀐 해당 문중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토지 잔금을 갖다 지불을 못 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 게지요.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 그걸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문중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문중 규약의 의결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됐는데요. 아직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역사 수업이 한창입니다. 신석기 시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고 청동기 유물은 360도 회전하며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실감나는 콘텐츠 등 책 교과서에서는 담을 수 없는 학습 자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을 꼭 만져보는 것 같고 진짜 실제로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추가 자료도 링크하고 자료 공유도 가능해 교과서를 계속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양 자체가 일단 풍부해져서 그걸 학생들이 이제 학습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가정과 연계한 학습에서도 충분히 올해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초, 중, 고등학교에 본격 보급됐지만 수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630여 개 학교 가운데 250여 개 학교는 학교 무선망이 최소 필요 개수인 4대 이상 설치되지 않았으며 180여 개 학교는 아직 태블릿 PC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2학기에 100개 학교에 평균 30대 패드를 보급하고 충전함하고 같이 보급하고 무선망은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2년 빠른 내년 상반기 디지털 교과서 기반을 모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거제 지역 아파트 단지 11곳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제시가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 것은 하수도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거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하수도 사용료 37억 원 이상이 잘못 부과됐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가 추석 연휴 기간 비상근무로 확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연휴 기간에 119로 접수되는 의료 상담과 약국 문의 전화 등을 응대하기 위해 상담 접수대를 10대로 늘리고 전문 상담 요원도 4명 추가 배치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의 빈집털이 범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단 속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 경남에서 일어난 빈집털이 범죄는 480여 건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신입행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경남은행의 채용 인원은 금융서비스와 IT 등 80명 안팎으로 학력과 나이, 성별 제한 없이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